인생투자처 새만금 배후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새만금 명품도시 부안.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부안은 그냥 부자만 들어도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부자, 그죠? 부자. 그리고 안자, 편안한 안자잖아요. 편안한 안자. 이제 부자만 딱 들어도 우리가 편안하면서 크게 부자가 될 동네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안이 되면서 그다음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을 동네가 바로 부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안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에서 보면은 인구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지만은 저조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만금하고 인접된 지역으로서 군산과 김제하고 부안이 가장 큰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가장 적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앞으로 제일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또 부안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된 부안이 앞으로 땅값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창북리하고 동중리 일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중에서 오늘은 창북리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지금 이 새만금 자체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당선이 됐죠. 2017년도에 당선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사랑하는 동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요즘에 뭐 두산중공업 얘기 들어보셨나요? 두산중공업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파산 직전이잖아요. 얘기 들었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했던 부분이 원자력이에요. 원전 건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을 했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환경을 파괴한다.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곳이 어디입니까? 새만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가장 집중되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다.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라든지 수상, 육상 이런 태양광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새만금이고 이번 정권이 어떻습니까? 가져가는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편으로는 이쪽 두산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원전이 폐기가 되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적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어떻습니까? 1조 원 정도 이상 금액을 긴급 수요를 받을 정도로 위태위태 하잖아요. 사실 두산중공업은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되게 좋은 회사예요. 우량한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2017년도부터 해서 매출액이 급감을 했고 순이익이 급감을 하고 지금 엄청난 적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회사로 바뀌었죠. 이 부분들이. 그만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한 국가의 그 한 회사의 운명은요, 국가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국가는 어떤 정책을 피고 있냐?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재생에너지의 가장 핵심 축이 어디입니까? 새만금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새만금 쪽이 앞으로는 뜨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에는 관광 레저, 국제협력, 농생명 배후, 산업, 환경 생태 용지까지 해서 지금 다양하게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은요, 알겠지만은 75만 8,700명 정도의 인구가 어떻습니까? 유입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요. 새만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떻습니까? 새만금하고 관련된 산업들, 새만금에서 먹고 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광이든 산업이든 거기에 따라서 딸려 들어오는 인구가 75만 8,700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세종시 들어오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돼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입되고 앞으로도 인구 50만 이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주변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75만 8,700명이라는 인구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 우리는 사회적 인구라고 얘기하죠. 알겠어요? 그럼 사회적 인구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는 사회적 인구 플러스 사회적 인구가 유입되면서 얼라들 날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출생 인구가 또 늘어나겠죠? 출생 인구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들은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여기는 좀 더 젊은 층들이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여기서 새만금에서 추구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맞죠? 그럼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직업들, 직종들 이런 들 보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인구뿐만 아니라 출생 인구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점점점 인구가 75만 아니 나중에 100만 150만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주변 배후 도시, 그다음 요거 말고 주변 지역 및 도시에 46만 9,200명 요 정도, 그러니까 47만 명 정도가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주변에 인구가 유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용지, 그러니까 나머지 75만에서 빼기 나머지 하면은 한 어떻습니까? 나머지 한 30만 명 정도는 내부 용지에 유입이 되고 나머지 47만 명 정도는 새만금 배후에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 중에서 47만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군산, 김제, 그 다음에 부안 뭐 요 정도 세 도시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부안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아무래도 새만금하고 가까운 쪽에서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군산부터 해서 김제, 부안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이 중에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대략 한 15만에서 20만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분들이. 그러면은 15만에서 20만이고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외부로 들어오는 15만 이신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0만 있잖아요. 맞죠? 이 30만 인구가 어떻습니까? 새만금 내부 용지에 들어가지만은 새만금 내부 용지에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군산과 김제와 부안으로 또 나뉘어지죠? 그러면 30만 명도 나누기 3으로 해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10만 명 정도는 어떻습니까? 새만금 내부 용지 중에서 부안 쪽에 해당이 되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10만 명 정도는 어디입니까? 부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내부 용지 10만과 새만금 외부 용지 15만 있잖아요. 그러면 합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25만이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그 도시 인구가 어떻습니까? 5만에서 6만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30만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안에 30만 인구예요. 30만 인구. 그러면 30만 인구가 들어오는데 지금 있는 주거지역이 1.5%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안 전체 면적이 1.5%잖아요. 대한민국 평균치가 2.5%거든요. 2.5%의 주거용지 있는데 부안은 주거용지가 1.5%밖에 없다. 그러면 공급량이 적죠? 공급량이 적은데 인구가 급증하잖아요. 급증하게 되면 땅값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폭등의 여지가 있다. 부안은요, 공급 면적이 주거지의 공급량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구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들은 개발이 가능한 땅들 있잖아요. 도로망이 새로 들어오고 주변 개발 여건이 좋아지는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들, 이런 땅들은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거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공급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주거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더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냥 다른 지역이 2.5%인데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의 주거지가 통상 5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1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 공급 면적이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부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대에 있는 주거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직도 싼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100만 원대에 있는 주거지역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만금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스마트 수변도시, 새만금 관광 내조용지, 그리고 2023년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 맞죠?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아닙니까? 앞으로 3년 후에 잼버리 대회가 됐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뭐든지 국제행사가 있으면은요, 국제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개발이 진행이 돼요. 도로망, 주변에 있는 어떻습니까? SOC, 주변에 있는 개발, 이런 것들이 이 잼버리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점까지는 집중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2010년도에 우리 예전에 그 평창에 올림픽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하지 않았어요? 2018년도인가요? 18년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전까지 어떻습니까?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어디냐, 평창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도로망이라든지 철도망이라든지 주변 개발들이 계속 집중이 됐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2023년도까지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새만금 개발에 어떻습니까?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땅값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또 어떻습니까? 강원도에 있는 평창하고 또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평창 어떻습니까? 동계올림픽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동계올림픽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새만금은 잼버리 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잼버리 대회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30년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 개발이 될 동네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잼버리 대회 끝나고 나서도 공항이 들어올 거고 철도가 들어올 거고 항만이 더 증축이 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이거는 개발에 있어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난다고 해서 땅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국가주도형 SOC 구축 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국제공항, 신항만 이 4개의 교통망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아닙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AI, 인공지능, 그죠? 뭐 자율주행차, 뭐 IoT,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이퍼루프, 뭐 이런 어떤 앞으로 미래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이 집약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의 더 전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지가 어딥니까? 새만금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새만금이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까지 조성 사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요즘에 농사도 있잖아요. 옛날처럼 뭐 곡괭이 들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 농생명벨이에요. 농사도 스마트한 세상이에요. 이분들이 핸드폰으로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로 첨단 기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시대가 어떻습니까? 새만금에는 열린다. 이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립 새만금 수목원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 최초 민간 개발 사업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새만금에는 집중되어서 시작이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문제는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뭐 스마트 지금 농생명밸리가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스마트 도시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공항이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철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항만 지금 공사하고 있죠. 이분들이 도로 지금 남북 삼축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앞으로 들어올 게 많고 개발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희망이고 미래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땅은 제가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도 중에 보면은 4가지 용도 중에서 도시지역은 대한민국 땅덩어리 중에서 16.6% 정도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비도시 지역이죠. 근데 우리는 도시지역 땅을 하는 이유가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화가 된다는 얘기는 건축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 땅으로 두면은 땅값 안 올라갑니다. 맞죠? 땅이 뭡니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어야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도시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도시 지역일수록 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주거지역. 대한민국 평균치 2.5%에 해당이 되는 주거지역을 하는데 부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 1.47%. 그죠?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주거지역이잖아요. 이게 부안이에요. 부안에 있는 용도지역 현황을 보니까 주거지역 1.47%. 그러니까 평균치 2.5%보다도 훨씬 더 하회하는 수준. 그러니까 주거지에 대한 공급량이 되게 적죠. 그러니까 주거지가 희소해요, 되게. 맞잖아요. 그러면 주거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거지냐? 잘 생각해 보세요. 맹지 주거지도 있고요. 임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거지라고 해서 1.5%라고 해서 다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핵심 주거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비핵심 주거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지목에 따라서 또 천차만별 아닙니까? 도로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틀려질 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이 주거지역은 있잖아요. 이 주거지역은 부안에서 가장 핵심 지역입니다. 응? 부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희소한 땅이에요. 희소한 땅. 아주 희소한 땅이고 사람들이 갔다가 새만금 부안 그래 투자를 해야 돼 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가장 집중이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대중이 가장 집중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선호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지역은 수요가 계속 그쵸? 수요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도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미스코리아 대회 갔을 때 쭉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쁜 아가씨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있어요. 많은 남성분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은 어떤 분이 어떻습니까? 가장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많은 남성분들이 어떻습니까? 남성들 한 100명 있잖아요. 1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99%가 한 여성분을 찍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여성분 미스코리아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분들은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그럴 정도로 오늘 오픈할 땅은 어떻습니까? 많은 대중으로부터 어떻습니까? 가장 수요가 따를 지역, 가장 인기가 많을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데 잘 봅시다. 그 미스 코리아가 딱 여러분들 있습니까? 미스 코리아가 되기 전에도 인기가 많은데 그다음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몸 가치가 높아져 안 높아져요? 점점 높아지고 활동량에 따라서 더욱더 몸값이 올라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은 약할 수도 있지만 점점점 그 주거지에 대한 몸값은 더욱더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오늘 오픈할 이 땅은 그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나온 중에서 가장 미스코리아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만큼 정말 최고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새만금 이런 얘기는 제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 1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요거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에 어떻습니까? 용적률 200.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가보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주택가에 가보면은 1층에 상가 있고 2, 3, 4층 원룸 짓고 4층에 주인 세대 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1종 일반 주거 지역이 지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땅의 건물 형태를 본다고 하면 딱 용도가 뭔지 알거든요. 대충. 이분들이. 응?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분들이. 근데 서울 쪽에 보면 또는 지방 쪽에도 보면은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었고 원룸이라든지 깔끔하게 지어놓고 그렇게 지어놓은 땅들을 보면 대부분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놨다. 그리고 이 바로 오늘 오픈할 땅이 바로 그 1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새만금 여기가 지금 보면은 방조제 있잖아요. 여기가 비흥항부터 해가지고 고군산군도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새만금 홍보관까지 새만금 이제 방조제가 한 34km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어떻습니까? 이 남북 이축도로 현재 공사 중에 있죠? 이분들이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현재 뭐예요 이게? 이게 남북 삼축도로가 공사할 예정이에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남북 이축도로와 남북 삼축도로 그리고 동서 삼축도로까지 연결되는 새만금 지원도로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오늘 오픈할 땅은 뭐냐면 여기 창북리잖아요. 창북리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요 바운더리는 뭐냐면 남북 지금 삼축도로 있죠? 남북 삼축도로하고 동서 지금 새만금 지원도로 동서 이축도로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 그런 땅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창북리, 당산리, 증산리, 여기 지금 봉황리까지 해서 바로 남북 삼축의 영향권을 들어가는 그런 땅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 지금 군산에서부터 들어오는 남북 삼축도로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어떻습니까? 김제에서 여기가 지금 새만금 배후도시로 현재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어떻습니까? 군산에서 새만금 배후도시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북 삼축도로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신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가장 중심 도로가 앞으로 이제 들어갈 거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가장 넓은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만금 지원도로잖아요. 요거는 새만금 남북 삼축도로죠. 자, 지금 있는 부안군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부안군을 끼고 지금 동중리가 여기 일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동서 삼축을 끼고 동중리 일대가 가장 땅값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는 당연히 예상은 돼요. 분들이. 그런데 시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 멀리 5년, 10년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요거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올 거고 새만금 지원도로가 들어오고 이쪽이 새만금이잖아요. 그럼 새만금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조금 더 이쪽이 더 가깝네 이쪽보다는.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미하지만 오히려 남북 삼축도로하고 새만금 지원도로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구 유입 효과로 본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되게 많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새롭게 도시가 건설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 창북리 일대가 새로운 신시가지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쪽이 어떻습니까? 동중리 일대로 해서 부안군청이 있는 요 지역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청이 어떻습니까? 강북에 있잖아요. 강북 중구에 있잖아요. 중구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청 개발됐잖아요. 그러면 중구는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서울시청 있는 그 바운더리 같은 경우는. 안 그런가요? 엄청 비싸요. 비싼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청, 그러니까 부안시청 주변으로 해서 땅값이 가장 비싸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새로운 신시가지 형태로 개발이 될 텐데 그거는 뭐냐? 강남이잖아요.
강남처럼 새로운 신시가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강남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서울도 보면은 서울시청 주변으로의 땅값 비싸고 현재 강남이 땅값 비싼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중리도 부안시청 나중에 향후 된다라고 하면 주변으로의 땅값 비쌀 거고 나중에 강남처럼 개발될 수 있는 상문이 또한 마찬가지로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렇게 큰 그림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만금 지원도로 그 다음에 어떤 뭐야? 이거는 삼축도로 있잖아요. 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여기가 어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어떻습니까? 개발이 되겠죠.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세요. 요게 지금 남북 삼축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이잖아요. 예상하는 지역. 이거는 어떻습니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요렇게든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예상 노선은 지적도를 기본으로 해서 예상 노선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남북 이축도로도 거의 그 지적도로하고 근소하게 해서 나간 것으로 볼 때 이번에 남북 삼축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요 도로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준공업이 있네요. 맞죠? 자, 여러분들 준공업은 뭐예요? 상업지역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거의 준상업지역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준공업은 있잖아요. 만약에 기업들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 가보셨나요? 구로 디지털 단지 가보면은 새로운 건물도 많이 지어놨죠. 옛날에 그게 일반공업지역이었었어요. 일반공업지역이 중공업지역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왔죠.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왔는데 그 아파트형 공장에는 누가 입주를 했습니까? 지금 보면 게임 회사. 지금 4차 산업혁명 있잖아요. 그 선도하는 회사들이 거기에 디지털 단지에는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로에 뭡니까? 이름을 갖다가 디지털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가 굴뚝 공장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디지털 단지예요. 디지털 단지. 그러면 4차 산업혁명군 해당이 되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 있는 게 현재 구로 디지털 단지 주변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새만금은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그러면 새만금과 연계된 동네 또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가겠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요 바운드리는 뭡니까? 중공업 지역은 뭐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 거의 상업하고 비슷하니까 빌딩을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빌딩을 지어 올라가서 거기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이 중공업 쪽 아파트 들어가거든요. 아파트도 높은 빌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요 주변 바운드리는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높아지겠죠? 그런데 높아지는데 잘 보니까 요 바운드리 요거는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찍혀서 이미 어떻습니까? 도로가 이미 다 구획이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일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희한하게 여기 지금 중공업 지역을 끼고 요 도로를 끼고 남북 삼축도로 예정선이잖아요. 요 박스 블록 있잖아요. 이렇게. 요 박스 블록은 뭐냐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전답으로 쓰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것처럼 도로가 뚫려가지고 건축행위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집들 막 짓는 단계가 아니라 여기는 현재 전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자, 그러면 여기를 끼고 중공업 지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요 박스 블록은 향후에 지금은 일종이지만 당연히 여기다 일종을 내버려둘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2종 또는 3종 또는 준주거까지도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하고 연계해서 당연히 보통 도시가 아니다 여기는 이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기업도 그냥 기업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4차 산업혁명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거기하고 연계된 인구 유입이 바로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고층 빌딩들이 들어와야죠. 근데 지금 가보니까 전답이니까 짓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나중에 용도 변경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종이지만 2종 또는 3종, 3종, 난 준주거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땅은요.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 3년, 5년, 10년 후에 앞으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개발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런
어떻게 개발될 것이고 주변에 어떻습니까? 먼 미래에 어떤 건물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예측을 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잘 그려야만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땅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전에 강남에 있는 복부인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강남에 땅들 많이 샀잖아요. 여기 땅이 원래 이랬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먼 미래를 본 거예요.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남에 땅을 갖다 싸그리 산 거예요. 이분들이. 그랬더니 적중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만금에 적중을 해보는 건데 앞으로 이런 도로가 뚫리고 중공업 지역이 개발이 되면 당연히 이쪽은요. 현재 전답으로 쓰고 있는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상업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땅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는요. 창북리 개발된다면 제일 비싼 땅으로 등극할 것 같아요. 요 끼고 있잖아요. 요거 딱 끼고 있고 요 중심도로 지나가잖아요. 요 맞은편 쪽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래요. 이분들이. 이거 시작에 불과해. 100만 원대 그 일도 아닙니다. 나중에 10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지금 계획선도 도로도 있고 현재 계획선도 도로도 있는 게 나중에 요 박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떻습니까? 이 박스와 함께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픈할 지역은 바로 이렇게 여기 현재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끼고 바로 이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